파킨슨 환자분들이 장이 느려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 소화흡수가 느린 붉은색 육류, 지방이 많은 부분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실제 파킨슨하고는 좋지 않은 결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선생님 계신 병원에 한번 모아서 잠깐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생각지 않게 되게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파킨슨 병은 뭔가 이 노인성 질환의 일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젊은 사람들도 다 이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인가요? 그 점이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인데요. 우리가 노화로 오는 병이 이 병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인 이후로는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리면서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젊은 분들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인 환자분들이 많은 것이죠. 파킨슨병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잘 만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이렇게 노인이 아닌 좀 젊은 층에서는 좀 걸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병이겠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좀 어렵고. 이 파킨슨 병에 걸리면 어떤 치료법도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파킨슨병이 놀라운 점인데요. 우리가 파킨슨병이 뇌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법도 단순하게 그 도파민을 보충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을 보입니다. 이게 의학의 3대 기적이라고 하는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레보도파라는 약물은 약효도 짧고 하루 종일 약을 여러 번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은 약에 의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약을 감당을 못해서 약을 중단되게 되면서 파킨슨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다양한 약물 치료법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뇌신부자극술 같은 수술 치료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법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양제를 먹듯이 약을 먹음으로써 뇌에 도파민을 공급해줘서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다만 약이 완전히 하루 종일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여러 번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약 용량이 많아지면서 오는 부작용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완치라는 거, 이 완치도 혹시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 병원 치료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말을 흐렸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도파민 세포를 이식하는 치료가 개발이 됐고, 지난 1년 동안 이 도파민 세포를 이식해서 생존에 성공을 시킨 연구가 지난 5월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치가 가능한 병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것은 연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완치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걸리진 않으셨지만 또 혹시라도 또 걱정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혹여 파킨슨 병이 의심이 돼서 또 걱정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는 정말로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우리 박종기 선생님만 믿고 이 완치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응원해 볼까요? 화이팅! 이 파킨슨 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파킨슨병 자체는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 세 번째, 충분한 수면. 네 번째, 왕성한 뇌 활동. 그리고 5번째,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운동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보니까 사실은 운동 능력을 많이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학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20분 이상 땀나고 숨차게 운동하는 것을 권해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더 강도를 높이고 체력을 길러가는 쪽으로 몸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 파킨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파킨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뇌 활동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 또는 뭐 문제를 푼다, 책을 읽는다, 음악을 감상한다 이런 뇌의 다양한 활동들을 유지시켜주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노화와 파킨슨 예방에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은 뇌에서 자연스러운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파킨슨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설령 파킨슨병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치료 효과가 높고 다른 예방요법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였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킨슨병은 식단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면서 뇌를 공격을 해서 파킨슨병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식단과 파킨슨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평소에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가려서 하는 식단을 가진다면 파킨슨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그리스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했던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이 진행이 늦춰졌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확장해 봤더니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 환자들한테서 파킨슨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단을 갖느냐도 파킨슨병에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거를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지중해식 식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팁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연구가 발표되고 저도 궁금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야채,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단백질 보충을 생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유제품류 그리고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요. 이외에도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권유를 하고요. 산화가 되지 않은 신선한 기름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지중해식 식단의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봤지만 결국 이 채소류,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 좋다. 사실 이제 붉은색 고기 쪽은 포화지방이 많고 파킨슨 환자분들이 장이 느려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 소화흡수가 느린 붉은색 육류, 지방이 많은 부분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공육,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실제 파킨슨하고는 좋지 않은 결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변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